네, 반갑습니다. 강승주의 급등 타이밍입니다. 우리 급등 타이밍은 대한민국 개인 투자자 분들께서 증시 현 시점에서 반드시 아셔야 되는 투자 정보들과 함께 관련된 주요 종목들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와 댓글 먼저 부탁드리고요. 구독 버튼 아직 안 누르신 분들 구독 버튼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말간에 트럼프가 이란을 48시간 이내에 그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발전소를 타격을 하겠다. 발전소를 타격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란에 전기를 끊어버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불도 안 들어오고 난방, 냉방 다 안 되고 병원도 완전 뭐 마비가 되어 버리죠. 그러니까 이 발전소 타격 같은 경우는 민간 피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거의 뭐 전쟁 범죄나 다름이 없습니다. 근데 이거를 언급을 하게 되면서 증시가 이제 폭락이 나타나게 됐었는데 화요일 다시 또 중동 리스크가 완화가 되면서 다시 한번 또 급반등이 나타나게 되었죠. 현재 일단은 트럼프가 이 이란에다가 그 발전소 공격을 중단을 하는 게 아니라 5일을 유예하겠다라는 내용이 나타났죠. 그래서 여기서 5일 동안에 휴전 협정이 진행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또 이게 발전소 포격이라고 하던가 이런 위협이 나타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 아직은 이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는 되지 않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조정이 또 나타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겠죠. 이 부분에 따라서 이런 조정이 지금 나타나게 된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서 담아 가셔야 되는 반도체 주요 투자 트렌드와 함께 관련된 종목들까지 체크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글로벌 IB에서 올해 초 코스피 목표가를 다시 상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코스피 5천을 달성을 하는 게 가능하냐 싶었는데 훌쩍 넘어서 이제 8천 달성 기대감까지 나타나고 있는데요.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지금 국내 주요 업종 조선, 방산, 금융 전방위적인 성장 국면에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가 좀 조정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더라도 주요 업종 이익 성장률이 워낙 탄탄하게 나타나게 되면서 증시 하단을 받쳐주고 있는 굉장히 좋은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메모리 반도체가 지금 고객사들과 함께 전대미문의 장기 공급 계약이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는 그냥 시가 계약이 우선이었죠. 워낙 이제 시중에 널려 있는 반도체가 많았고 이거 그냥 필요할 때마다 사가지고 쓰면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이 시가 계약 그리고 이제 공급이 장기적으로 진행이 되지를 않다 보니까 성장성이 좀 성장성보다는 어떻게 본다라고 하면은 실적 등락이 좀 심하다라고 하는 큰 단점이 있었죠. 그러니까 시스템 반도체 기업들 대비해 가지고 밸류가 계속 낮게 좀 평가가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게 장기 공급 계약으로 지금 전환이 되게 된다라고 하는 거는 파운드리 산업화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메모리 산업 구조가 전환이 되게 되면서 지금까지 저평가가 진행이 되고 있었던 이 메모리 반도체 산업이 완전 퀀텀 점프 구간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현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 같은 이제 경쟁사 대비해서 여전한 저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퀀텀 점프 구간으로의 진입이 진행이 되고 있겠습니다.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JP모건에서 지난달 4일 코스피 7,500포인트 목표가를 제시를 했습니다. 국내 주요 기업들이 전방위적인 성장 국면이다라는 지금 분석을 함께 내놨고요. 그 전까지는 좀 보수적이었었던 IB도 JP모건의 좀 이제 강력한 이런 리포트를 확인을 하고 나가지고 노무라나 모건스탠리, 시티 같은 이런 다른 글로벌 IB 같은 경우도 코스피 상단 전망치를 7천에서 8천으로 올리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 정도의 목표가라고 하면 향후 5년 뒤에 10년 뒤에 코스피가 10,000포인트를 가는 것도
꿈이 아니겠다. 지금 JP모건 같은 경우는 최근에 진행이 되고 있는 이 중동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기존 전망치인 7,500원을 7,500 포인트를 유지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IB가 폭락장의 한국 주식 매수 기회를 노리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중동 전쟁으로 원래 지금 이 반도체 메가 사이클 때문에 연말 연초 엄청난 상승 랠리가 진행이 되고 있다 보니까 떨어지지를 않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 그냥 상반기 때 7,000포인트, 8,000포인트 가버리는 거 아니냐, 여런 이제 기대감이 나타났었는데, 이번 중동 전쟁으로 한 한 달 정도 눌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대세 상승장 가능성이 높아졌겠고요. 7천에서 8천 단기 달성이 가능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현재 우리 시장에서 상승 동력이 한 60에서 70% 정도 나타날 수가 있다. 그래서 개별 종목 같은 경우 탄력 잘 받게 된다라고 하면 이번 기회에 수백 퍼센트의 추가 상승 같은 경우도 가능해질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메모리 랠리가 워낙 폭발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었다 보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주식을 너무 사고 싶기는 한데 너무 상승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주저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었거든요. 지금 현재 메모리 반도체 사이클 종료 조짐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다가 빅테크와 함께 전대미문의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지금까지 메모리 반도체 산업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었던 시가 계약이기 때문에 업황에 따라 가지고 굉장히 실적이 요동을 쳤어요. 당장 지금은 삼성전자 대박 나고 SK하이닉스 대박 나고 하겠지만 당장 2년 전만 하더라도 전대미문에 또 인제 한 15년 만에 적자 전환이, 분기 실적이 적자 전환이 되어 버리는 굉장히 충격적인 구간 같은 경우도 있었죠. 그러니까 이게 업황이 굉장히 민감하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뭐 돈 잘 벌 때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잘 벌다가 또 업황이 안 좋다라고 하면은 메모리 가격 같은 경우는 또 폭락이 굉장히 심하게 진행이 되죠. 굉장히 단기간에 빠르게 폭락을 해 버리게 되죠.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어 버리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수익성 같은 경우도 빠르게 떨어져 버리는 그런 이제 롤러코스터 구조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기업이 잘 벌 때는 잘 벌다가 1년 뒤에 2년 뒤에 갑자기 실적이 안 좋아지게 되고 또 좋아졌다가 안 좋아지게 되고, 이렇게 실적이 등락이 있는 기업이 밸류가 높겠습니까? 아니면은 꾸준하게 고수익성을 유지해 가게 되면서 매출이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는 기업들의 밸류에이션이 더 높겠습니까? 당연히 중장기적인 성장을 계속 밟아가는 기업들의 주가가 안정성이 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이 더 높을 수밖에 없겠죠. 특히나 이제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는 업황 다운턴, 고점을 찍고 빠르게 업황이 다운턴으로 전환이 되는 게 너무 극심하게 빠르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주가의 충격 같은 경우도 심하게 좀 진행이 됐죠. 근데 지금 이 장기 공급 계약으로 전환이 되게 되면서 이제 메모리 반도체가 이 업황 다운 사이클이 없겠구나, 이 다운턴 충격이 사라지게 되면서 마치 엔비디아나 TSMC처럼 중장기적으로 이제 성장 국면을 밟아 나가게 되겠구나, 체질 개선이 기대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겠죠. 지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고객사와 3년을 넘어서 5년짜리 장기 공급 계약에 돌입을 하고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빅테크가 물량을 구하는 게 거의 너무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굉장히 비싼 이런 메모리 반도체 비용을 감당을 하고 현재 구간에서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도 이런 장기 공급 계약이 있었죠. 근데 구속력이 없었습니다. 구속력이. 그러니까 다운턴이 진행이 되게 된다라고 했을 때 빅테크가 다 그냥 계약 다 취소해 버리게 되고, 그러면서 업황이 급락 나오는 게 더 빠르게 좀 가속화가 될 수가 있었죠. 근데 지금은 너무 공급자 우위 시장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구속력이 강력한 공급 계약이 맺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히나 지금 이 메모리 반도체 사업의 매출 비중에 있어서 서버용, 그러니까 AI 데이터 센터용의 매출 비중이 굉장히 크게 늘어나고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서버용 반도체 같은 경우는 고사양으로 워낙 많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메모리 반도체, 범용 반도체가 쓰이는 것보다 이 서버에 더 강력한 그런 성능을 발휘를 하기 위해서 맞춤형 형식으로 지금 계속 진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고객사와 이런 장기 공급 계약이 진행이 되게 되면은 설계 초기 단계부터 협력을 하게 되면서 메모리 산업이 완전히 파운드리화가 될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겠죠. 지금 현재 장기 공급 물량 같은 경우 전체 캐파의 20% 수준으로 보게 되면서 가격 결정권이 메모리 업계에게 달려 있는 굉장히 유리한 상황이 조성이 되고 있으면서 지금 이제 메모리 공급 부족 현상이 최근 이제 최소 2027년까지 유지가 될 것이다. 2027년부터 2028년까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요 공급망이 뚫리게 되면서 이때부터는 좀 공급망이 완화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게 이런 5년짜리 장기 공급 계약. 그러니까 마치 파운드리 산업처럼 향후 추가가 되게 되는 신규 캐파, 그러니까 공장의 이런 생산량을 계약을 맺어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공장이 만들어지게 된다라고 하더라도 시중에 풀리는 물량 없이 이게 그냥 다 계약이 되어 버려 가지고 그대로 납품이 되어 버리는 그런 구조가 만들어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캐파가 지금 확대가 되는 2027년, 28년이 되게 된다라고 하더라도 시중에 풀리는 물량이 이제 없어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메모리 쇼티지가 이 물량을 넘어서 그 다다음에 캐펙스 확대 구간까지 진행이 되기 때문에 2030년까지 장기화 전망 같은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게 되면서 메모리 쇼티지가 이렇게 중장기적으로 2027년 현재 지금 주가 같은 경우는 이 구간까지 반영이 되고 있겠죠. 근데 이게 2030년까지 장기화가 진행이 되게 된다? 근데 이 2030년이라고 하는 거는 3년 뒤, 4년 뒤 같은 경우는 사실 주식시장에서 먼 미래예요. 이게 반영이 되기에는 먼 미래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실질적으로 확인이 되는 구간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했을 때 주가가 현재 자리에서 있지를 않겠죠. 엄청나게 이제 또 올라가겠죠. 현재 삼성전자 같은 경우 그리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 최근 1-2년 사이에 엄청난 주가 상승이 나타나기는 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는 PER이 10,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20 아래쪽을 여전히 맴돌고 있어요. 근데 업계 3위인 경쟁사인 마이크론의 PER 같은 경우는 40을 넘어가고 있거든요. 사실 이게 지금 이 마이크론이 미국 기업이라고 하는 거를 제외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이 지금 밸류에이션 차이가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동종 업계 대비해서 밸류에이션이 절반도 되지 않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최근 주가 상승에도 현저한 저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으로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특히나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런 저평가 탈피를 위해서 미국 증시에다가 ADR 상장을 추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증시에 직상장을 해버리게 된다는 거죠. 실제 지금 비슷한 예시로 대만의 TSMC 같은 경우도 파운드리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지만 만년 저평가를 받고 있다가 ADR 미국 증시에 상장을 하고 나가지고 미국 증시 상장이 된 ADR 주가가 급등을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대만 본토에 있는 주식도 비슷한 밸류에이션을 맞춰가게 되면서 주가가 급등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미국 증시 ADR 쪽, 그러니까 미국 개미들이 한국 주식에다가 직접 투자를 할 수가 있는 방법이 없다 보니까 지금 이 ADR 상장을 굉장히 많이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ADR 쪽에서 뭐 IPO 같은 경우도 대응을 하겠죠. 그리고 이 상장 진행이 되고 나서도 주가가 굉장히 강한 탄력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 부분이 한국 증시 본주 같은 경우도 주가가 자극이 되게 되면서 이 부분이 이제 저평가가 완화가 되게 될 거다. 그러면서 주가가 이제 급등을 하게 되고 SK하이닉스 급등하면 삼성전자도 따라가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급등을 하면은 반도체 업계 전반적으로 밸류에이션이 재평가가 되겠죠. 지금 이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미국 증시 직상장 통해 가지고 한 10에서 20조 정도 가량 자금 조달을 할 계획이겠고요. 국내 반도체 업계 전반 밸류에이션 재평가가 기대가 되고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메모리 반도체 주가 정점을 형성을 하는 부분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률 정점의 한 2개월 정도 선에, 그러니까 영업이익률이 보통 메모리 반도체가 잘 나갈 때 한 50% 정도가 좀 나왔었죠. 이 부분 D램 사업에서 50% 영업이익률을 찍기 2달 전에 메모리 반도체 주가가 고점을 찍고 이제 폭락하기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일단은 증권업계에서 반도체 영업이익률 정점은 내년 2분기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겠고, D램 영업이익률은 70%, 80% 정도로 IMF 이후에 최대, 지금 80%까지 달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뭐 거의 봉이 김선달급, 전 세계에서 이런 수익성을 달성을 하는 기업은 없습니다. 제조업 기업 중에.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달성이 되게 된다라고 했을 때, 또 이 부분이 최소 이런 영업이익률 과거 사례를 놓고 보게 된다라고 했을 때 최소 내년까지 1년가량은 주가의 중장기적인 그런 상승 사이클이 기대가 될 수가 있는데, 심지어 지금은 과거와 같은 롤러코스터 실적이 없는, 이미 주가가 이 정도로 5천을 뚫고 6천을 뚫고 이러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면은 이미 지금 주가의 퀀텀 점프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향후 메모리 반도체 공급망 쇼티지가 완화가 되게 된다라고 하더라도 영업이익률이 TSMC처럼 40에서 50%대에 안착을 할 것으로 전망이 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엔비디아 그리고 TSMC 등과 국내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 주가가 동조화가 되게 되면서 한국 증시가 퀀텀 점프 구간으로 진입할 수가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겠습니다. 최근 이제 미국 S&P 500의 테크 섹터의 캐펙스 증가율, 자본 지출 증가율이 30%를 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제외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반도체 쪽, 하드웨어 섹터 쪽에 국내 증시 시총 비중이 5% 정도밖에 되지를 않아요. 과거 고점 구간이 6.5% 정도다라고 했을 때 현재 시총 비용이 엄청 이제 불어난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 상승이 이 정도만 진행이 되게 된다라고 하더라도 엄청나게 많이 진행될 거예요. 반도체 대형주 대비해서 현저한 저평가가 되게 되겠고, 역대급 투자 사이클이 진행이 되게 되면서 특히나 SK하이닉스의 용인 쪽 그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 금액이 5배가 상향이 되게 되면서 600조가 투자가 들어가게 되죠. 이런 부분들 고려를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지금 반도체 소부장 쪽의 실적 성장이 엄청난 그런 미친 듯한 상승률을 보여주게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반도체 투자 사이클에 있어서 주가 사이클 같은 경우도 원래 이제 미국의 팹리스, 선도적인 팹리스의 주가가 먼저 올라가고 나서 이 선도적인 팹리스의 뭐 차세대 반도체를 구현을 하기 위한 핵심적인 장비를 개발을 하는 미국이나 뭐 일본이나 뭐 이런 쪽의 장비 기업들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제 파운드리 쪽에 TSMC 쪽의 주가가 올라가고 나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메모리 반도체 주가가 올라가게 되었죠. 그래서 메모리 주가가 올라가고 나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국내 반도체 소부장 쪽에 주가 상승 사이클이 나타나게 됐거든요. 거의 이게 국내 소부장 쪽이 주가 상승 사이클이 거의 이 막바지에 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2027년, 2018년까지 약 2년에서 3년 정도 동안의 국내 반도체 소부장 쪽이 상승을 가장 강력하게 진행이 된다. 그러니까 결국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주도주 역할을 하게 되면서 주가가 급등을 하게 된다라고 하더라도 짧은 기간 동안의 상대적인 수익률 같은 경우는 이런 반도체 소부장 쪽의 탄력이 굉장히 강하죠. 한번 탄력 붙게 된다라고 했을 때 몇천 %씩 우습게 올라가 왔으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새롭게 투자를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이런 소부장 쪽으로 관심을 가지시는 게 또 중요한 투자 포인트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특히나 이런 소부장 쪽에서 핵심 수혜 기업들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률 50% 돌파 가능한 기대감 같은 경우도 나타나게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실 수가 있겠죠. 관련된 투자 포인트들과 함께 종목들도 체크를 해볼게요. 첫 번째로 삼양 NC캠입니다. 반도체 하이엔드 포토레지스트 소재를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최첨단 공정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소재들을 개발하고 있겠고요. HBM 유리기판 같은 이런 첨단 공정 소재 성장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토레지스트 같은 경우는 노광 공정이라고 하는 핵심 공정에 들어가는 감광액이죠. 이 PR 소재를 만드는 뭐 동진 세미캠이나 아니면 글로벌 기업들, 이런 애들에다가
PR 소재를 PR을 만들기 위한 소재를 납품을 하는 기업으로 보실 수가 있어요. 지금 국내외 반도체 주요 기업들과 EUV 첨단 소재 개발 협력이 진행이 되고 있겠고요. 작년 역대 최대 매출 기록하게 되면서 2030년까지 매출 3배 달성 포부로 사업이 추진이 되게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로텍입니다. 반도체 후공정 장비 전문 기업이고요. 디스펜서 장비를 주력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레이저 본더 같은 차세대 본딩, 후공정 장비를 개발하게 되면서 이쪽으로 이제 매출이 최근에 이제 이 레이저 본더 같은 게 AI 반도체 파운드리 사업 쪽으로 지금 이제 납품이 많이 진행이 되기 시작을 했죠. 작년 영업이익 3배 이상 급증을 하게 되었고요. 자회사 PMT가 프로브 카드 쪽에서 세계 최고 기술력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낸드 쪽으로 현재 이제 삼성전자 쪽 주요 협력사로 볼 수가 있겠는데 과거 이제 삼성전자 점유율 50% 가량까지 급증을 했었던 이력이 있었겠죠. 최근 이제 이런 업황 상승 국면에 있어서 실적 성장 기대감 나타나고 있겠다. 체크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관련된 투자 포인트들과 함께 종목들까지 체크를 해봤고요. 우리 급등 타이밍 오늘 또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투자 관점 제시해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상한가 이상 기대가 되는 단타 종목들 같은 경우는 유튜브 통해서 체크해드리는 게 한계가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정보들을 여러분들에게 100% 무료로 단타방 오픈해가지고 정보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찍어드렸었던 빛과전자 이현상 가게 되면서 한 2주 정도 만에 70%, 100% 이 정도 급등이 나타나게 되었죠. 이런 식으로 단기 급등, 상한가 기대가 되는 단타 종목 올려드리면은 한 100만원, 200만원 이 정도로 투자를 하셔서 아침에 단타로 5만원에서 10만원 벌어 가본다. 이런 느낌으로 접근을 하시면 재밌게 참여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급등 타이밍 단타방 어떻게 입장하실 수가 있는지 바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시청하고 계시는 유튜브 아래로 좀만 내려보시면은 설명 쪽에 실시간 무료 텔레그램방 입장이라고 링크 올려놨죠. 이거 누르시면은 무료 설치부터 입장 전부 가능하시니까 놓치지 마시고 체크를 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급등 타이밍 오늘 또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 나가시기 전에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시는 분들 좋아요와 함께 댓글까지 잊지 마시고 꼭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남겨주시는 좋아요, 댓글 하나하나가 급등 타이밍에게 정말 큰 도움 됩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구독 버튼 아직 안 누르신 분들 구독 버튼 누르시면은 급등 타이밍의 최신 주식 정보들 누구보다 빠르게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또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겠고요. 지금까지 급등 타이밍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